자, 여러분, 오늘은 2026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 피 튀기는 기업 간의 경쟁,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변화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볼 겁니다. 다룰 내용이 무척 흥미로우니까요. 딴 데 가지 마시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 엄청난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죠. 1조 2,900억 달러.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인데요. 시장조사 업체 IDC 예측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이 이 엄청난 수치로 급증할 거라고 합니다. 2025년이랑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52.8%라는 폭발적인 점프를 하는 셈이죠. 도대체 반도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총 6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봤습니다. 1조 달러짜리 AI 슈퍼사이클부터 시작해서 지정학적 패권 분할까지 순서대로 쫙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조 달러 규모의 AI 슈퍼사이클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폭발적인 도약의 중심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에만 대략 6천억 달러를 말 그대로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투자 덕분에 전체 반도체 매출 전망치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확 뛰어오르는 겁니다. IDC 제프 자누코이치의 이 말이 지금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요, 단순히 유행 타서 수요가 반짝 급증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의 타겟 시장 자체가 아예 영구적으로 완전히 확장되어 버리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이 화려한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골칫거리, 바로 메모리 병목 현상입니다. 조금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AI가 처리하는 토큰을 데이터를 잔뜩 실은 기차칸이라고 해보죠. 그럼 HBM은 이 수많은 기차들이 동시에 쌩쌩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넓은 병렬 선로입니다. AI 모델이 똑똑해져서 기차칸이 엄청나게 길어지면 당연히 그 기차들을 감당할 더 넓고 많은 선로가 필사적으로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IBK 투자증권의 기하급수적인 수학 공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AI가 처리해야 할 토큰 수가 2배로 늘어나면 거기에 필요한 HBM 수요도 그냥 2배만 늘어날까요? 아니요. 무려 4배로 폭증합니다. 수요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폭발하는 거죠. 이쯤 되면 옛날 2018년에 메모리 시장이 한번 크게 무너졌던 걸 기억하시면서 이것도 거품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2018년이 고객사들의 단순한 재고 조절 실패였다면 2026년은 물리적으로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구조적인 생산 제약 상태거든요. HBM은 만들기가 하도 까다로워서 똑같은 웨이퍼를 써도 일반 D램 물량의 3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귀한 HBM을 두고 벌어지는 기업들의 피 튀기는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공급망의 절대 강자는 단연 SK 하이닉스였죠? 그런데 2026년 전망을 보면 하이닉스 점유율이 55% 정도로 다소 내려갈 것으로 분석됩니다. 왜냐고요? 바로 삼성전자가 이 황금알을 낳는 시장에 엄청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와서 한 16% 정도의 점유율을 뺏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이 퍼센티지 뒤에 숨겨진 돈의 규모를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 시기를 틈타서 반도체 영업이익을 67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끌어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을 전망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자본이 움직이는 쩐의 전쟁인 거죠. 네 번째, 그렇다면 삼성은 도대체 어떻게 시장을 빼앗아 오겠다는 걸까요? 삼성의 HBM4 반격 전략입니다. 삼성은 아주 치밀하게 4단계 로드맵을 짰습니다. HBM4 베이스 다이의 파운드리 로직 공정을 적용하는 걸 시작으로 최종적으로는 아예 프로세서 바로 위에 메모리를 수직으로 얹어버리는 ZHBM까지 간다는 계획입니다. 기술력으로 승부수를 강하게 띄운 겁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핵심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물리적인 거리 자체를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구리 본딩 같은 걸 써서 열을 20% 이상 낮추고 칩 사이 간격을 줄여서 결국 전력을 아끼면서 속도는 높이는 아주 똑똑한 물리학적 접근법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5번째, 기업들의 로드맵을 봤으니 이제 판을 좀 더 키워서 글로벌 지정학, 미중 기술 패권 분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중국 해관 총서의 최근 몇 년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참 흥미로운 구조가 나옵니다. 첨단 노광 장비 같은 건 미국 제재에 꽉 막혀서 아주 신박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포토레지스트나 일부 소재들을 보면 예상외로 중국이 자체 생산을 하거나 다른 데서 구해오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완전한 차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통제가 객관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요. 미국이 첨단 제조를 꽉 누르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반작용으로 중국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 쪽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걸 재촉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어떻게든 칩을 구하려고 우회 무역 같은 복잡한 그림자 공급망까지 개척해버렸죠. 상황이 훨씬 복잡해진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실리콘의 미래입니다. 시장, 기술, 지정학적 이슈까지 다 합쳐서 보면 방향은 뚜렷합니다. AI뿐만 아니라 엣지 AI, 자동차, 사물 인터넷까지 덩달아 살아나면서 2030년쯤 되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1조 7,500억 달러라는 상상 초월의 밸류에이션을 향해 갈 거란 전망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전기, 소재, 메모리 같은 물리적인 공급 한계에 부딪힐 텐데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단순히 칩을 빨리 잘 만드는 걸 넘어서서 이 모든 복잡한 공급망 자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가 결국 2026년 슈퍼사이클을 거머쥐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지켜보시죠.